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한국사 대민이 고려 대외관계의 변화 살펴볼게. 자, 여기는 1, 2가 있는데 한꺼번에 좀 볼까 해. 그래서 시간도 10분 조금 초과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3주차 수업의 마지막 복습 강의가 되는 건데, 자,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번은 제가 강의 업로드에 시간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기다리게 한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다음에는 일정에 잘 맞춰서 예, 그렇게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 대외관계 변화 시작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고려 전기가 되겠어. 고려 전기. 자, 먼저 고려 전기 때는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 거란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지. 특히 발해 유민을 고려는 포용했었잖아. 거란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친선관계를 요구했었는데 만부교 사건. 자, 거란이 보냈던 낙타를 우리가 굶어 죽게 했던 사건이고, 또 이때 거란의 사신을 또 유리가 유배 보냈던 적도 있었어. 그래서 훈요 10조에는 공식적으로 거란을 적대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도 했고, 거란 적대책이지. 정종 때는 거란을 대비하기 위한 군대 관군사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광종 때는 송이 건국됨에 따라 친송 배요 정책을 공식화시켰기 때문에 당시 요를 자극하게 된 것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송과 친선 관계를 맺는 것이 군사적으로까지 지원했다는 건 아니라는 것,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중립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거란의 1차 침입과 2차 침입, 그리고 3차 침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자. 자, 이 파트에서 2022년 지방직 인물사 문제가 나왔었지. 자, 해보도록 하자. 거란이 1차 침입을 했을 때, 그때는 발해 유민들이 세웠던 정한국을 멸망시키면서 거란은 고려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했었던 거야. 그것을 서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지. 서희는 송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 소손영과의談판을 통해서 서희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이고, 또 여진 때문에 친선관계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거란을 회유했지. 그래서 거란은 그 친선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여진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장소 얻게 되었던 건데, 그 장소가 바로 강동 육주였어. 그리고 우리는 형식적으로 바로 거란과의 사대를 맺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었지.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말 것. 송나라의 관계를 끊진 않았던 거야. 자, 그래서 거란이 분노했었고, 그 거란은 목종 때 나왔던 강조의 정변을 명분으로 2차 침입을 했었어. 자, 근데 강조는 2차 침입 과정에서 결사 항전하는 과정에서 전사했었고, 2차 침입은 좀 거셌어. 개경이 함락되었고, 왕 현종은 나주로 피신가였었고, 그런데 이때 현종이 직접 입조하겠다. 입조라는 것은 직접 거란한테 찾아가서 친선관계를 약속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거란이 방심한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었지. 자, 이렇게 돌아가는 그 거란군을 양규가 반격을 단행하면서, 귀주에서 반격을 단행하면서 또 거란이 큰 패배를 겪었고, 3차 침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겠지. 자, 하지만 우리 3차 침입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어. 먼저 의주의 흥화진이라는 곳에서 강감찬이 뚝을 막아놓기도 했었지. 그래서 그 뚝을 끊어서 우리가 승리했던, 그리고 귀주에서는 유인하여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강감찬이 총 공격을 단행해서 승리했던 귀주 대첩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귀주 대첩에서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 다시는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함락되었던 개경 주위에다가 나성을 축조했고, 또 압록강과 도련포에 이르는 곳 바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는 건데, 이 천리장성은 거란뿐만 아니라 여진을 대비하기 위함도 되겠다. 자, 당시 불경을 통하여서 단결을 도모했었지. 바로 불경 모음, 초조대장경, 그리고 앞에 왕의 7명에 대한 왕의 실록, 7대 실록. 자, 말을 키우는 자들에 대한 지원책, 간목, 양마법 이런 것들이
자, 거란과의 전쟁과 관련돼서 의미가 있고, 자, 거란과 자, 이렇게 3차 침입까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거란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면서 원효의 대승기신 논소라고 하는 책이 거란에 전래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야. 자, 이렇게 거란을 막아냈기 때문에 거란, 고려, 송이 바로 삼국 균형 형태를 보이게 되었었고, 평화의 시대가 100년이나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수적인 문벌귀족이 집권하게 되는 것이. 자, 이제 여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여진은 12세기 때, 자, 여진이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받았었지. 그런데 완옌부라고 하는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여진 세력들이 힘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1차 침입 우리가 큰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윤과는 자, 바로 왕에게 건의하여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었던 별무반을 편성하게 되었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신기군, 기병 조직이라는 거지. 자, 승려부대 항마군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자, 전직관리인 문무상관부터 노비에 이르는 별무반, 이들이 예종 때 활약을 펼치면서 승리하게 되었고 바로 동북구성까지 축조하게 되는 거야. 이 동북구성을 축조했다는 것을 척경입비도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동북구성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북구성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청천강, 압록강 그 사이인 바로 강동 육주의 위치를 꼭 기억해 줘야 돼. 강동 육주. 자, 동북구성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했고 반환되었어. 그 반환된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자, 여진하고 싸워서 막을 수 있는 그 방어시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여진이 더욱더 강력해졌고 금이 되었고, 당시 금이 이자겸이 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있던 그 시대 때 사대를 요구했을 때 이자겸은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금사대를 수용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 이제는 더 이상 북쪽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북진 정책은 중단된 걸로 보고, 특히 이 금사대에 반발하는 그런 구호를 묘청이 내세웠지. 그래서 묘청의 난의 배경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 여진족들, 자, 금이 되면서 우리는 금한테 사대를 우리가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 금은 나중에 13세기 때 몽골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자, 그리고 여진족으로 조선 전기 때 쭉 살아갔고, 외란 이후인 17세기 때 그 여진족들이 후금을 세우게 되었고, 그 후금이 청으로 받게 됐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진에 대한 이해 다 해봤고, 자, 이제 몽골 살펴보도록 하자. 자, 몽골은 강동성 전투라고 해서 처음부터 몽고하고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어. 거란족들과 몽골의 충돌이 있었고, 그 거란족들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고려와 몽골이 함께 손을 잡고 거란을 격퇴했던 강동성 전투, 다른 말로 강동의 역이라고도 한다는 것. 이때 고려의 장군은 김취려였고 몽골의 장군은 함진찰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둘이 의형제 관계였대. 자, 그러니까 고려와 몽골과 사이가 좋았던 모습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몽골이 거란을 몰아내줬다라고 얘기하면서 횡포를 부리는 거지. 그러면서 무리하게 우리한테 조공을 요구했고, 자, 이 무렵 때 몽골의 사신이었던 저고여가 고려에서 피살됐던 사건이 있었어. 우리가 죽였다라는 증거는 없어. 허나 고려 땅에서 몽골의 사신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몽골의 1차 침입부터 6차 침입까지 있는데, 몽골의 1차 침입부터 6차 침입까지 있는데, 자, 몇 차냐라고 물어보는 건 특히 1차하고 2차를 많이 물어보니까 그 1차하고 2차 중심으로만 공부하면 되겠다. 자, 귀주성에서 박서가 몽골의 공격을 다 막아내었었고, 특히 이 박서라고 하는 인물은 몽골의 자, 공격 루트를 다 미리 파악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특히 몽골의 그런 여러 가지 무기라던가, 자, 신무기라던가, 전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박서의 자, 이 방어, 몽골도 깜짝 놀랐었다라고 해. 자, 이렇게 해서 1차 침입을 막아냈었고,
당시 지광수, 노근, 잠류 이들 하층민인데 충주에서 대몽항쟁을 펼쳤던 게 1차 진입이기도 하고, 자, 2차 진입 때에는 최후 정권 강화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백성들을 방치했지. 그 방치하는 걸 이른바 산성해도 입보 정책이라고도 한다는 거야. 산에, 성에, 섬에 숨어 들어가서 알아서 버텨라. 자, 최후는 강화천도한 다음에 세 가지 문화유산이 아주 중요한데, 강화천도 때 강화도에서 만든 문화유산 네 가지 기억할까? 상정고급례문, 팔만대장경, 상감청자, 남명청 화상송증도가, 그 중에 이 상정고급례문과 팔만대장경과 남명청 화상송증도가는 자, 인쇄술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강화도 쌍팔남 꼭 기억해주면 좋겠다. 강화도에는 쌍팔년도 남자가 있다. 강화도에는 쌍팔년도 남자가 있다. 자, 특히 상정고급례문은 고려 인종 때 만들어진 건데, 자, 이것이 목판본이었으나 강화천도하는 과정에서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명으로 금속활자로 제작되었다는 거야. 허나 현재 그 금속활자는 남아있지 않고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이라고 하는 그 문집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 자, 몽골은 우리가 불심으로 단결하여 대몽항쟁을 펼치기 때문에 그 불교와 관련된 상징적인 문화유산들을 다 소실시켰지. 불태워버렸지. 초조대장경 불태워버렸고, 속장경 불태워버렸고, 황룡사, 구충목탑 불태워버렸지. 그래서 우리는 강화도에서 다시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그걸 바로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이라 하고, 강화도에서 만들었던 팔만대장경은 조선 건국 이후에 합천으로 옮겨졌지. 그래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현재 보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 합천으로 옮겨진 것은 조선시대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자. 상감청자는 상감법을 도입한 청자가 되는데 이 최씨 정권의 아주 향락생활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 그 상감청자는 고려 무신집권기 때에 제작됐다는 걸 꼭 기억해 주고, 강화도를 또 무신들은 많이 간척하기도 했었다. 남명청 화상송증도가는 강화천도 이전에도 금속활자가 있었을 거로 추정되는 목판본이라 보면 되겠고, 자, 민중들의 활약을 보도록 하자. 강화도에서 최씨 정권이 장기항전을 펼쳤다 하지만 백성들은 직접 몽골하고 싸웠지. 몽골의 수장 살리타를 사살했던 김윤우가 아주 대표적이야. 김윤우는 승병이었는데 용인의 처인 부곡민들과 함께 바로 살리타를 사살했고, 그래서 이 처인 부곡을 처인 현으로 승격하는 데 큰 기여했던 인물이야. 그리고 김윤우는 충주에 있는 노비들과도 같이 활약을 했었어.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바로 대몽항쟁에 적극 나섰다라 볼 수 있겠지. 자, 그 이후에는 충주에서, 자, 충주 다인철소라는 지역에서 자, 또 대몽항쟁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익안현으로 승격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충주 다인철소는 김윤우와는 관련이 없고, 김윤우는 충주 관노비들과 함께 대몽항쟁을 펼쳤다는 걸 기억하도록 하자. 자, 이렇게 6차 항쟁까지 있었는데, 자, 결국에는 왕정 복고를 단행했던 원종 때에 개경 환도를 단행하면서 대몽항쟁은 끝나고 원나라의 간섭이 시작되게 되는 거지. 개경 환도에 대한 반발로 삼별초, 대몽항쟁 과정에서는 삼별초 최씨 정권과 함께 강화도에서 호위호식했지. 허나 개경 환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삼별초는 자, 생존의 목적이었을까? 바로 자주성의 상징이었을까? 바로 본격적인 항쟁을 시작하게 된다. 배중선이 주도해서 강화도와 진도에서 대몽항쟁을 펼쳤었고, 특히 강화도에서는 승화후 온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얘기는 기존에 개경환도를 단행했던 원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진도로 옮겼을 때는 용장성을 쌓아서 대몽항쟁을 펼쳤었고, 당시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는 고려 첩장을 보낸 적도 있었고, 많은 농민들이 또 이 진도의 대몽항쟁에서는 가담하게 됐다는 것. 그 이후에 김통정이 제주도에서 마지막 최후의 항쟁 항파두리성에서 펼쳤지만 다 진압되었고, 이 진압된 이후에 제주도에 있는 삼별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일본으로 이주했다라는 기록도 있어. 자, 이렇게 했고 이제 공민왕 때의 상황을 살펴볼 텐데, 자, 먼저 기본적으로 자, 공민왕 때부터 홍건적과 왜구의 출몰이 많았어. 홍건적과 왜구의 출몰. 자, 홍건적.
자, 용건적인 출몰로 인해서 당시 왕은 개경에서 빠져나와 안동으로, 당시 안동을 복주라고도 했었어. 거기로 피난 간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우왕 때는 끊임없이 왜구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수도 천도를 건의하기도 했었다 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이 왜구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 조세를 운반하는 그 좋은 제도도 많이 일본의 기습으로 인하여서, 습격으로 인하여서 자, 큰 파괴가 되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 최영이 부여 홍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고, 최무선은 진포 대첩에서 화포를 이용해서 무려 일본의 배 500척 이상을 함락한 적도 있었어. 자, 왜구의 배를 많이 불태웠기 때문에 그 왜구 세력들은 내륙으로 들어왔고, 그 내륙으로 들어왔던 전라북도 일대의 남원 지역에서 이성계가 이지란과 함께 당시 일본의 외장 아지발도를 사살했던 황산 전투도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마지막 정지. 자, 관음포 전투라고 해서 남해 지방에서 또 화포로 일본에게 대승리를, 왜구에게 대승리를 거뒀던 사건이었고, 이때까지가 우왕이고, 그리고 창왕 때에는 박위라는 자가 자, 바로 왜구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마도를 정벌했던 사례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공민왕 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확인해 두면, 공민왕 때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바로 원나라의 북하에 영향을 받았던 천산대럽도를 공민왕이 그린 걸로 보고, 그리고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충선왕 때부터 활동했는데 공민왕 때 등용이 되어서 바로 역사서 사략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하기도 했었고, 이색이라는 자는 원나라 내에서 과거 급제했던 사람인데 돌아와서 성균관 대사성이 되면서 많은 제자를 키워냈던 그 시기가 공민왕 때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3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